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간이 조금씩 갈수록 난해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테슬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뷰는 여전히 확고하고 명확하지만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시간이 갈수록 특히 실적 시즌을 이제 코앞에 또 두고 있잖아요. 약 이제 거래 기준으로 10일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럼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같이 섞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저희는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. 근데 최근에 같이 사는 여자분께서 새롭게 종목을 좀 선정을 해서 실제로 좀 공격적으로 담은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공격적으로 담았다는 것은 비중을 크게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 와이프 스타일이 한번 이제 결정을 내리면은 거기에서 바로 결단력 있게 바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인에 조금 관심을 두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솔라나를 203달러에 약 500만 원 정도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또 수익이 꽤 난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오스카 헬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 주식도 와이프가 스레드를 하고 있는데 스레드에서 정보들을 계속 조금 수집을 하면서 괜찮은 것 같다고 판단해서 바로 그냥 120만원, 13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9달러에 투자를 한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한 2달 전인가요? 한 달 전인가? 오픈도어 있죠. 오픈도어 예수금이 아주 조금 남아있는 걸로 2.8달러에 아주 소량으로 들어갔고, 그리고 6.9달러, 7달러, 요때 약 15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8.9달러에 오픈도어는 또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. 테슬라를 당연히 이제 주력으로 와이프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, 다른 자산들에 대한 공부들도 좀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산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조금 신중하게 오히려 좀 접근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와이프는 괜찮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다. 앞으로도 와이프가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볍게 한 번씩 공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테슬라 이외에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메타예요. 메타가 꽤 많이 지금 뭐 조정은 아니지만은 다른 자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은 그 유일한 빅테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, 그리고 PR 25대이고 뭐 기관들의 목표 주가 역시도 그 860달러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편안하게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산이 메타다.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테슬라 이야기로 갈게요. 제가 게시물로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제주도로 지금 넘어왔는데 이제 고향에 있었을 때 이번에 39,990달러죠. 모델 Y 스탠다드형으로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그 가격대로, 왜냐하면 그 가격이 발표되기 전에 34,999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. 근데 39,999달러에 이번에 결정이 됐는데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어제 이제 장이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실망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내려앉았는데, 게시물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9월 30일에 이제 임박했었을 때 4분기 때에도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, 왜냐하면 9월 30일에 그 전에 주문을 넣기만 해도 7,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수만 대의 예약 주문 건수가 선주문으로 들어왔다고 봐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약 4주에서 6주 정도의 인도 대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9월 중순 이후로 이제 물량이 이제 예약이 되었던 그 수량은 9월 30일까지 도저히 아마 쳐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. 그 물량이 저는 수만 대 이상이 지금 될 거라고 봐요. 자, 그런데 지금 7,500달러 혜택을 이제 얻고 힘들게 그래서 9월 30일 이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? 그 고객들께서.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34,000달러대의 이제 스탠다드형으로 같은 모델 Y잖아요. 그 이제 저가형 버전이 출시가 된다.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도 이거 내 7,500달러 혜택인데 10,000달러의 혜택이 있네. 그러면 사양 수준은 조금 낮다 하더라도 2,500달러의 추가적인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겠네. 그러면 내가 200달러를 선주문 걸어서 환불이 안 됐었거든요. 그때. 그 되게 괜찮은 정책이었어요. 또 마음대로 예약 주문을 걸어놓고
이제 환불을 해버리게 될 경우를 좀 대비해서 그래도 미니멈으로 $200 정도는 환불이 안 되는 쪽으로 그때 정책을 잡았었는데 그 $200 얼마 되지도 않죠. 2,500달러의 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라고 하죠. 그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번 스탠다드형에서는 그것이 없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직물 관련된 내용들 사양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을 막상 운전을 오너가 돼서 운전을 하다 보면 크게 어떤 변별력을 못 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을 하겠다 하는 그 예비 고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이탈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조금 혜택을 받고자 주문하는 그 고객들이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$7,500 이상의 어떤 메리트를 두는 저가형 버전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었는데 39,990달러의 정책은 붕이 아쉽죠. 실망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거 뭐 4만 달러대의 자동차를 무슨 저가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 만큼 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뭐 모델 Q, 모델 2 별의별 타입 닉네임들도 다 많이 있었잖아요. 자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시장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. 하지만 4분기 때 전체 인도량, 특히 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선전문 걸었던 그 고객층, 저는 그것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가격 정책이 아니었나. 근데 이 가격 정책은 저는 오래 가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. 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그 고객들의 인도가 다 끝나게 될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밸런스가 있게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보거든요. 지금은 사양 대비했었을 때 4만 달러와 44,999달러, 그러니까 5,000달러 사이의 변별력은 너무나 상품 기획자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매우 애매하고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도 추후에는 뭐 37,999달러나 34,999달러로 뭐 사양이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된다 하더라도 가격은 인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당연히 거기에 전제는 이제 마진 구조가 44,990달러를 팔았을 때 순이익과 뭐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그것이 뭐 반토막이 난다거나 순이익이 그런 구조로 만들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차량 대수의 판매가 저가형 버전도 많으면 많을수록 또 어떤 영업 마진의 이익이 또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테슬라 본사에서 원가 절감 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자, 그리고 V14가 나왔죠. FSD V14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별로 이제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V12에서 V13이 나왔을 당시에도 주가의 어떤 흐름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. 거의 움직임이 사실 없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적인 업그레이드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V14 버전이 출시가 되자마자 구독률이 5%가 올랐다, 뭐 3%가 올랐다, 이런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EPS의 어떤 증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실제로 주가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 같고, 근데 이것이 이전에는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후기들이 많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잖아요. 실사용 후기가. 그 나오고 난 뒤에 이것은 완전히 V13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FSD의 놀랄만한 완성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아주 소소하게 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부분들이 주가의 프리미엄으로 자리 잡힐 수는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장 그것이 출시가 돼서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크게 이전부터 V11에서 12로 왔었을 때, V12에서 V13으로 왔을 때도 전혀 반영은 없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, 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, 이제 가격이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거래량도 한동안 뭐 인도나 발표 전후 거래량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 한풀 꺾여가지고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. 물론 여기서 또 돌발 악재나 돌발 호재가 나타날 경우에는 주가가 또 큰 변동성을 보이겠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실적을 앞두고 주가가 조금 이제 변동폭도 사실은 좀 적고 실적
발표를 기다리면서 눈치 싸움이 있는, 그래서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횡보를 해 나가는 어느 이제 적정 가격대에서 말이죠. 그렇게 흘러갔었던 경우들도 또 있긴 있었습니다. 물론 실적이 이제 기대가 있을 것이다, 좋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물론 있어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데 대한 전체적인 뷰는 변함이 없지만은 지금 일단은 이제 EPS가 엄청나게 인도량과 에너지 사업의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대비했었을 때 EPS가 낮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를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시키고 실적 시즌을 맞이하기는 조금은 쉽지 않을 것이다.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. 하지만은 지금 실적이 이제 10거래 정도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500달러를 먼저 찍고 올라가고 난 뒤에 이제 선반영이 되었다, 뉴스에 팔아라가 나와서 실적이 나오고 났는데 주가가 조정받거나 이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고 여유롭게 모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시기가 앞으로 남은 10거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뭐 많이 빠지면은 415달러, 뭐 진짜 더 빠지면은 400달러 완전 초반까지 400달러를 위태위태하게 만드는 가격대까지 갈 수도 있고, 아니면은 450달러를 계속 도전을 하다가 좀 내려앉고, 도전하다 내려앉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도 있는데, 저는 지금 현재 430달러 주가에서 약 플러스 마이너스 5%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실적을 맞이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수량을 계속 조금 늘려나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, 안정감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, 뭐 410달러에 매수를 하든 450달러에 매수를 하든 저는 뭐 여전히 늘 말씀드리지만 2028년도나 2030년도 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, 그때 가서는 200달러에 매수를 했나 300달러에 매수를 했나 400달러에 매수를 했나 아무 의미가 없는,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게 우리가 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투자가 점점 난해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, 환율이 여러분 지금 1428원까지 아까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지금 1425원대로 살짝 빠진 것 같긴 한데, 이게 지금 한국은 휴일이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어디까지 튈지 지금 도무지 감을 잡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환전을 안 해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환율이 거의 이번에 1.5%가 올랐어요, 하루 만에. 이거 지금 환전 안 해놨는데 이거 어떡하지? 좀 환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다 또 주가는 올라가면 어떡하지? 환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면은 모아가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, 저도 지금 오늘 환율을 보고 조금 멘붕이 오긴 왔어요. 이거 지금 뭐 환전 수수료까지 하면 거의 1440원까지 이제 주고 사야 되는 것 같은데, 고민이 있긴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환율은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이라든지 투자 계획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, 분할 매수 전략을 실적 시즌 초입까지 계속 가져갈 것이고, 실적에 대한 저 나름의 EPS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실적 발표 전과 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몇 대 몇을 가지고 투자를 할지, 그때 가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매수 전략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